저는 사실 오늘 이 게임 이야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고민을 한 이유는 아직 엔딩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엔딩 좀만 더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정세가 어지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없게 만든다니까. 정말 너무 방해받았어. 저도 피해 게임 이번 주 못 봤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엔딩 보지 않고 말하기가 좀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또 어차피 제가 줄거리 같은 거 항상 초반 부분만 이야기하니까 별 상관없지 않나 싶기도 해서 그냥 들고 와봤어요. 네. 이번 주에 했던 게임이 페인스트리 킬링즈라는 추리 게임입니다. 오. 추리 게임이 되게 한 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작은 한 줌에서 사람들이 뭐 추리 게임 뭐 이런 거 없어요 할 때 항상 추천 리스트에 잘 올라오는 게임이에요. 스팀 게임인데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면 딱 그냥 1인칭이에요. 1인칭이고 되게 사실적인 3D 공간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이 자넷 켈리라는 이름의 기자인데 선배한테 연락을 받아요. 너가 취재해줘야 되는 게 있어. 97년에 발생한 비비안 로버트 살인사건을 취재해줬으면 좋겠어. 그 마을에 가서 뭐 여기저기 조사해보고 기사를 써서 내면 될 거야. 뭐 이렇게 전달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이 마을 앞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마을은 그 살인사건이 있은 직후에 완전히 요령 도시가 되어서 도시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라기보다는 되게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그냥 집이 한 몇십 채 조그맣게 이렇게 좀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저택이 전 시장이었던 찰스 로버트와 비비안 로버트 부부가 살던 집입니다. 근데 이 비비안 로버트가 외부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던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병원도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고령자를 위한 병원 시설 같은 것도 확립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또 성격도 좋고 미인이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던 인물이었는데 97년 어느 날 저택의 하녀가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비비안을 발견을 합니다. 비비안은 살해당한 상태였고요. 처음에는 용의자 선정을 못하다가 마을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 있었어요. 그 비비안이 살해되던 날 밤에 스캇 브룩스라는 청년이 그 비비안이랑 막 말다툼을 하고 가는 광경을 목격을 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이 되는데 이 남성은 사실 이제 그 저택에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비비안의 딸인 트리샤와 연인 관계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식간에 살해범으로 몰려서 뭐 재판도 열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남자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뭐 범인인지 아닌지 또 다른 진범이 있는지 이런 게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끝나버렸고 그런데 이 마을에서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면서 이 마을은 이제 완전히 유령 마을이 되어서 텅 비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비비안은 어떻게 죽어 있었어요? 비비안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신문 기사로 접하는데 그 신문 기사에 살해 방법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제가 게임을 딱 시작했는데 뒤에 제가 타고 온 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를 다시 타려고 하면 게임을 끝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지? 배드엔딩 한번 가볼까? 막 이러면서 바로 탔더니 바로 누가 왜 어떻게 죽였는지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골랐죠? 그랬더니 해고당했어요. 그렇게 가는군요. 네, 신문사에서 해고당했고 그래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도 맞춰야 되는구나. 네, 제가 속해 있는 신문사가 하워드 타임즈라는 곳인데 아예 거기서 문서를 받아요. 누가 비비안 로버트를 살해했을까? 범인의 동기는 무엇인가? 흉기는 이 세 가지를 조사해서 이 내용이랑 그 다음에 신문 표지에 게재될 사진까지 마련해 와라. 그렇게 편집장으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카메라를 한 대 챙겨가지고 이제 좀이라도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사진을 찍을 요량으로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 안을 돌아다니다가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또 이제 바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은 가장 큰 특징이
자유도가 엄청 높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오픈월드를 막 돌아다니는 게임이라고 해도 약간의 퀘스트, 미션, 뭐 가이드 이런 게 좀 있기 마련이잖아요. 아예 없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증거 수집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근데 처음 시작하는 장소가 작은 파출소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동응답기 같은데 녹음되어 있는 걸 듣고 어디 모텔로 먼저 가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시작점이 모텔이 되거든요. 이제 그 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해외에서는. 그래서 조그만 숙소인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뭐 여기저기 뒤지다 보면은 뭐 열쇠를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럼 그 열쇠가 어디 집인 것 같아서 거길 가보고 거기서 또 뭔가 단서를 찾아서 병원도 갔다가 저택도 갔다가, 근데 막 잠겨 있는 곳도 많고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고 해서 이제 또 막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아까 거기에 맞는 것 같은 열쇠를 찾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진짜 온전히 나의 판단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초반에 특히 막막한 게 사람 이름이 막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까 양치님 사람 이름 잘 기억 못해요. 저희 외국 이름들이 막 그렇게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 아닌 이상 머리에 딱딱 잘 안 들어오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되게 헷갈리고요. 지도가 있긴 한데 지도가 되게 간략해요. 그냥 손으로 대충 그린 것 같은 지도고 큰 건물들만 몇 개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길로 가면 대충 나오겠지 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서 양찌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맵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다니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파악이 되긴 하거든요. 제일 좀 막막해지는 거는 내가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꼼꼼하게 보고 다녀야 되고, 근데 저도 이게 시각적으로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진행이 안 돼서 한참 후에 다시 가서 보면 내가 뭐 좀 빠뜨린 게 있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완전한 오픈월드 추리 게임으로 좀 유명한 게임입니다. 나는 퀘스트가 있고 퀘스트가 지도에서 반짝반짝 해줘야지 찾아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친절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혼자서 되게 몰입해서 하기는 좀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추천하는 그 게임 방식이 옆에 메모장을 띄워놓거나 노트에 어디서 뭘 봤고 뭐가 잠겨 있었고 뭐 이런 거를 좀 써가면서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거를 안 하고 했거든요. 좀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워낙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아니, 지금 이미 가슴이 답답해졌는데 숨이 턱 막혔어. 왜 재밌을 것 같네.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알아내는 사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만의 타임라인 같은 걸 작성하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한글화가 되어 있기는 한데 약간 번역기를 좀 돌리기는 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대충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나 오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게임을 할 때 제가 좀 곤란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숫자로 된 비밀번호, 자물쇠, 뭐 키패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숫자 조합을 알아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뭐 사람들이 쓰는 비밀번호라는 게 뭐 생일의 조합이라던가 뭐 그런 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년, 월, 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해외는 월, 일, 연 이렇게 많이 맞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되게 삭제를 좀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알아. 이 번호를 조합해서 여기 번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문화적 차이 때문에. 네, 이게 4자짜리도 있고 6자리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연월일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런 가이드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했고, 그리고 집도 찾아가야 되는데 세븐 실버레이크 하면은 사실 실버레이크가 7번지인데 이거를 번역을 그냥 세븐 실버레이크. 그럼 또 그런 칠 이름의 실버레이크. 저택을 찾게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헷갈렸어요. 뒤에 우편번호 같은 게 써져 있고 막 그래서 뭘로 찾아야 되지?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게 번지수구나 해가지고 좀 찾아다니게 됐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조금 이 게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만 파악하고 나면은 뭐 괜찮긴 합니다. 대체로 돌아다니다가 결국 단서를 얻게 되는 거는
문서나 뭐 편지 그리고 신문 기사 또 일기장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아 이거 너무 좀 그렇다라고 느낀 게 모든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기를 썼고 다 자료를 남겼어. 이 마을을 떠나면서 모두 일기장을 안 챙겨갔어. 비현실적이네요. 그게 정말 아 이거 좀 너무하네 싶은. 그래서 이 게임이 되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후반부에 이제 진행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런 막막함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그런 것 때문에 별로 느낌이 없다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헉,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렇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반부에 몰입이 되게 생기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자기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네요. 모두가 일기를 써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놔둔다거나 너무 중요한 편지야. 이거는 범죄를 도모하는 편지야. 근데 그거는 내 챙기진 생각에는 않았어. 바로 태워버렸어야 그렇지. 되는 편지인데 뻔히 이렇게 어딘가 서랍 안에 숨겨놨다고. 약간 정신적 노출증?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딱 들으면 그냥 아 이거 워킹 시뮬레이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그냥 계속 걸어 다니기만 네. 하는 그래요? 거잖아요. 뭐 중간에 살인자가 나타나서 싸운다던가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게 네. 초반에는 워킹 시뮬레이터로 진행이 돼요. 정말 뭐 끼어드는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후반부에 갑자기 약간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후반부에 발생하는 이벤트고 그 전에는 그냥 계속 걸어 다녀요. 그래서 뭔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순간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기능도 없고 정말 손수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영원히 해가 지지 않고 영원히 나지. 네 그렇죠. 나는 계속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뭔가 몰입이 될 것 같다가도 뭔가 튕겨져 나오고. 튕겨져 나오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스토리가 재미있어요. 사실 기본적인 뼈대가 이게 치정 사건이 조금 얽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뻔하고 진부한 스토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자료 조사를 해가면서 어떤 사람들의 처음에는 한 가지 단면 또 그걸 뒷받침해주는 이야기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다가 그 이면의 모습들이 이제 계속 발견이 되잖아요. 그리고 얽혀있던 관계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스토리가 이 게임을 좀 잘 이끌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리 게임은 정말 스토리가 다죠.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리 게임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그냥 워킹 시뮬레이터일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이거 그냥 방탈출이다 라고 표현을 맞아요. 하기도 저는 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방탈출 게임 같다. 맞아요. 이게 사실 보다 보면 추리라는 거는 내가 보니까 이게 수상해서 이걸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 게임은 결국 열쇠 찾기 게임입니다. 중요한 단서들, 문서들이 다 열쇠로 잠겨져 있고 우리는 그 열쇠를 푸는 게 그냥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 물리적인 열쇠를 찾거나 키패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다거나 결국 이걸로 모든 게 수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 CSI의 오리지널 편이 원래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게임을 만든 EQ 스튜디오도 라스베가스의 네바다 쪽에 위치한 게임 회사예요. 근데 페인스 크릭 킬링즈 이 게임은 2017년에 나온 거고 이게 첫 번째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에 두 번째 게임이 나오는데 그 게임은 아예 이름이 씬 인베스티게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그냥 기자였잖아요. 네. 이 씬 인베스티게이터 게임에서는 주인공이 이제 수사관이 되려는 훈련생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그 사건 현장을 보고 단서들을 알아내고 뭔가 추리를 하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훈련생이면 그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보나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해보지는 않았고 뭐 스샷 같은 것만 좀 본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막 중간에 훼손돼 있는 증거도 있고 해가지고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팀 세일 기간에 이 두 개의 게임을 묶어서 세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하.
양치님 어쩐지 라이브러리에 있을 것 같아. 제가 이번에 스팀 또 가을 세일을 가을 세일이더라고요. 특이하게. 어, 네. 겨울이 눈앞이네. 겨울인데 가을 세일이어가지고 추리 게임 유명한 걸 하나를 샀거든요. 근데 오. 그게 두 개를 묶어서 팔고 있길래 하나만 샀어. 아니 묶어서 팔고 있으면 묶음을 사야지. 왜 하나를 산 거죠? 하나만 사. 저 그런 징크스 있어요. 묶음을 사면 귀신같이 그게 뒤에가 재미가 없어지는 아. 그런 병이 있어서. 저희들 그 온라인 게임하는 사람들의 병이 있거든요. 시즌 패스를 사는 순간 게임을 접게 되는 아주 요상한 징크스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소설들 살 때도 한 권씩 하고 절대 세트로 사지 않거든요. 이번에 이게 PC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PC로 게임을 할 때도 항상 제 이제 패드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이동을 패드로 하고 싶은 마음에 요새는 또 패드 지원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앱박 패드를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뭔가 포인트 클릭을 해야 되는 것들은 또 마우스가 편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패드로 하다가 나중에 이동은 왼손으로 패드로 그렇게까지 오른손은 마우스로 시점 이동과 포인트 클릭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 손으로 패드 조작하는 것도 대단하다. 아니, 남편이 그걸 보고 아니 이게 무슨 혼종이냐고 끔찍한 혼종이라고 막 WASD가 편하지 않아? 너무 싫어요. 그래요? 진짜 그런 싫어요. 모습을 빨리 그 게임 유튜브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된다. 이런 일이 하면서 아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남편이 뭔가 자기 할 일을 끝내고 옆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부분 뭔가 안 풀리는데 막 그랬더니 줘봐 내가 할게 뭐 하는데 이게 패드도 연결돼 있고 키보드랑 마우스도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키보드 마우스는 남편이 내 이동하고 그래서 둘이서 하나의 게임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두 명이서 같이 플레이. 근데 진짜 웃긴 게 서로의 장점이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저는 이 유추하고 그럼 이번에 어디로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잘 보는 반면에 남편이 그 화면 안에서 뭔가 시각적으로 특이한 걸 찾아내는 걸 진짜 잘해요. 오. 저는 안 보여요. 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를 그 저택 주인이 뭐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찾아갔는데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 근데 남편이 바로 여기 이거 버튼 있네 그러면서 찾아내는 와. 거예요. 오. 그런 이질적인 부분을 잘 네, 찾는다는 거죠. 저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둘이 합쳐 1인분이구나. 그리고 정말 그 둘이 같은 게임을 동시에 컨트롤하고 있다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것도 찍어야 되네요. 게임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기 좋네요. 부부가 같이.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상 이 주기적으로 뭔가 추리물 막 땡길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뭔가 쫓기지 않잖아요.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되게 추천드리고 저는 요거 끝나고 나서 그 시인 인베스티게이터를 좀 해보려고요. 왠지 그게 좀 더 많이 발전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래픽적으로도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17년도 거는 또 막 못 봐줄 건 아닌 게 사람 얼굴이 안 나와서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3D 그래픽이 제일 뭔가 후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사람?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건물, 뭐 사물 이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느낄 겨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신 인베스티게이터 쪽 스샷 같은 걸 보면은 그래픽이 확실히 나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순서는 제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걸 끝내고 신 인베스티게이터까지 한 다음에 어떤 순서로 하는 게 더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엔딩이 어땠는지는 다음 녹음에서 살짝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보고 와서 괜히 했다. 아니 근데 끝낸 사람들의 평이 되게 좋았어. 오, 그래요? 내가 이걸 산 것 자체도 그런 평이 좋아서 산 거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하다가 내일 팟캐스트 이야기 해야지 하고 조금 더 찾아봤는데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가 지금 멈춰있는 부분이 뭔가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간 것 같거든요. 되게 숨겨져 있던 사건의 진실을 알아냈는데 뭔가 정황상 얘가 범인일 것 같지만 얘가 아닌
그래서 이 뒷부분이 저도 너무 궁금해서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게임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엔딩 이야기 다음 녹음 때 꼭 풀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71화 4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웹소설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